달리거나 죽거나 라이드 오 다이. EA 멋있는 말이다. 그런데 몇 년 만에 만난 동생이랑 죽자고 경주를 한다고? 분노의 질주 속 에너지 알아보기. 이번에는 영화 속에 나온 차 브랜드 전기, 수소연료 전지, 스포츠카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빠, 분노의 질주가 뭔데? 2001년에 시작된 시리즈물 영화로 자동차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미국 10대에서 20대에게 인기. 다 됐고 멋진 차 나오고 빠르게 달리고 동네 양아치 아저씨가 지구를 구하느라 다 보시는 영화. 하지만 20년간 시리즈를 이어온 역사적이라 할 수 있는 대역작입니다. 폴 워커와 빈 디젤 두 배우가 유명세를 타게 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리즈물이죠. 이번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에도 역시나 자동차 경주로 누가 잘난 나를 겨루지만 이번에는 동생과, 심지어 9번째 영화 만에 밝혀진 동생과 죽자고 경쟁을 합니다. 형이 먼저 잘못했잖아. 뭐 결국 뿌리. 분노의 질주에서 나온 수많은 차들 중에 형아랑 동생이랑 2020 토요타 수프라 vs 1974 쉐보레 노바 SS로 싸우기도 하고 협동도 하는데, 토요타, 쉐보레 둘 다 전기, 수소연료 전지차로 스포츠카를 만들 전망이라고 알린 바가 있죠. 야, 이럴 거면 둘이 그냥 전기, 수소 스포츠카 테스트 겸 타고 싸워라. 토요타와 쉐보레의 전기, 수소연료 전지차에 대하여 설명하기 앞서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지차란 무엇이냐 하면 수소나 전기 등을 동력으로 하여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차세대 무공해 자동차입니다. 현재로서는 전기 자동차와 수소 전지 자동차가 있죠. 일본 토요타 자동차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미라이 2세대입니다. 토요타 미라이는 1세대와 이름만 같을 뿐 바닥부터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미라이의 전체 길이는 4975mm 혹은 1885mm 그리고 높이는 1470mm로 낮고 긴 차체를 가졌습니다. 2세대 미라이는 전력이 필요할 때 비상용 발전기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진, 태풍, 쓰나미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잦은 일본의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9kW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꼽히는 마이너스 배출 개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발전을 위해 공기를 빨아들이고 다시 공기만을 배출하는 연료전지 자동차의 특징을 살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 PM2.5 수준의 미세먼지를 포집 가능하고 화학 필터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을 제거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시킵니다. 운전자는 차내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자신의 차량이 얼마나 대기 환경 개선에 이바지했는지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쉐보레 측은 미트십 스포츠카 콜벳의 이름을 단 고성능 전기차 SUV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콜벳 전기차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배브3과 얼티엄 배터리를 장착하고 2025년에 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콜벳을 튜닝한 전기차는 있었지만 정식으로 출시된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얻고 있습니다. 콜벳은 미국을 대표하는 머슬카이자 슈퍼카입니다. 유럽의 슈퍼카를 넘어서는 랩타임도 기록했으며 각종 레이싱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도 거뒀습니다. 힘만 세고 둔하다는 미국차의 인식을 깨트리는 고성능 스포츠카입니다. 콜벳은 미국 스포츠카 역사의 중요한 모델로 꼽히지만 높은 가격과 2인승 스포츠카라는 한계로 판매량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런 콜벳을 스포츠카로만 남겨놓지 않고 전기 SUV로 만들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 GM의 계획입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콜벳이라는 이름을 빌려 쓰는 만큼 실내외에서 콜벳의 디자인 특징이 공유됩니다. 날카로운 헤드램프와 콜벳 특유의 각진 형태도 SUV로 이식됩니다. 특히 콜벳은 포드 머스탱보다 고성능 스포츠카 역할을 해왔기에 전기 SUV로 변해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24일 기사를 살펴보면 쉐보레는 23일 공식 채널을 통해 신형 콜벳 G06은 오는 10월 26일 미국에서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공개와 함께 쉐보레가 엔진 대신 배터리와 모터를 장착한 전기 콜벳을 언제 선보일지도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한국의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는 넥소가 있습니다. 넥소는 현대자동차에서 2018년부터 생산하는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입니다. 투선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으며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모델로 개발되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SK, 포스코, 효성 등 15개 기업이 참여해 수소경제를 주도할 수소기업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탄생했습니다.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설립되었습니다. 운영은 초기 멤버인 현대차, SK, 포스코 3개 그룹이 공동 이장사를 맡고 순번을 돌아가며 담당하게 되며 간사는 현대가 맡게 되었습니다. 9월 7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온라인으로 열린 하이드로젠 웨이브 행사에서 수소를 편리하게 쓰는 대중화 시대를 2040년 달성하고자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은 향후 내놓을 상용차 새 모델은 수소전기차나 전기차로만 하고 2028년까지 모든 상용차에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용차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 계획 발표는 세계 자동차 회사 중 현대차 그룹이 최초입니다.
핵심은 해당 차량에 탑재되는 수소연료전지입니다. 이 기술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현대차 그룹은 당장 2년 뒤인 2023년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해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결국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차가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는 확실하게 나온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고 장거리 단거리 레이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가 환경에 가져올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관심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미국 자동차 시장을 기준으로 약 3억 5천만 대 규모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모두 전기차로 바꿔야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파리 기후협약에서 정한 지구의 평균 온도 2도 상승 저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는 수치인 셈이죠. 분노의 질주 형제처럼 지구를 구하려면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이시에 주목해야겠죠. 이번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화 속 에너지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